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9월 7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는 참 사법적으로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그리고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 같이 연루된 그 문재인 양산에 있는 문재인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지금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쏟아지는데 그 부분은 한 2부에서 한번 다뤄보고 1부에서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이재명 재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원래 어제가 이 9월 6일이 선거법 원래 구형 때리는 날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때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이제 2주가 연기가 돼서 어제 최후 진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순서가 최후 진술이 아니고 예, 예. 피고인 신문입니다. 피고인 신문. 아. 뭐냐면 이제 그 순서가 예. 정인 신문을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정 조사, 예, 예. 서류 증거를 서류 조사하고, 증거,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검사 구형, 그다음에 변호인의 변호, 예. 그다음에 최후 진술 예. 요 세 개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결심을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구형 치는 거. 근데 8월 23일 날 피고인 신문인데 예, 예. 그게 코로나 때문에 2주가 연기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제도 다 못했어요. 아, 다 못됐나? 어제도 이제 그 피고인 신문을 예. 김문기 몰랐다. 이것만 했어요. 아, 그렇네요. 그 말은 이게 백현동이 예. 4단계가 국토부 협박이다. 예, 예. 이거는 어제 못했어요. 그럼 다시 다음에 9월 20일 날 원래는 오후에 하는 건데 예. 오전으로 땡겼어요. 오전에 땡겼어. 그럼 백현동 오전에 관련해서 백현동 피고인 신문을 신문을 하고 오후에 오후에 구형하고 구형한다. 최후 진술. 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오후만 예. 재판하면 되는데 예, 예. 이제 또 날짜를 또 잡을 수는 없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판사도 예. 오전에 예. 추가해가지고 이제 백현동 피고인 신문하고 예. 그다음에 오후에 아마 9월 20일 날 예. 구형하고 이제 그 최후 진술 놓으면 예. 선고는 이제 뭐 한 4주니까 4주, 3, 4주. 아마 예. 10월 중하순. 10월 말쯤 되겠죠. 10월 말쯤에 나오는데 어제 이 피고인 신문에서 이 보니까 마치 김문기 씨만 이제 했잖아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저는 뭐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까지 받았는데 이 특별한 인연이 없는 김문기에게 내가 왜 관심을 갖느냐 이런 이야기. 하위 직원과 채통 떨어지게 나는 잡담 안 한다. 그리고 이 뭐 저 그때 나무 쭉 돌려사고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직원들이 시장 만날 기회가 없어서 잘 됐다 싶어서 쭈뼛쭈뼛 다가왔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거리를 완전히 두기 위해서 뭐 그 사람 이렇게 지칭을 하던데 이거 재판 전술인가요 이게? 그렇다고 봐야죠. 본인은 이제 뭐 김문기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팀장 그러니까 원오브댐 600명 팀장 600명 중에 그 한 명. 한 명 이러는데 예, 예. 뭐 검찰에서는 599명의 팀장은 몰라도 김문기는 모를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의 전략은 뭐냐면 이제 그 기억상실증 코스프레입니다. 기억상실증 코스프레. 기억상실증. 예, 예. 기억이 갑자기 내가 상실됐다. 기억상실증 코스프레인데 저 김문기 알았다는 증거요. 예, 예. 요즘 이게 워낙 오랫동안 안 다루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많이 잊어버려서 제목만 10대 증거를 제목만 적어왔어요. 제목만. 제목은 첫째 그 김문기 생각이 핸드폰에 났을 겁니다 이제. 예. 예, 김문기 핸드폰에 예. 이재명 변호사로 입력이 돼 있어요. 아 이재명 변호사 시장님이 아니고 시장하기 예. 전부터 하기 전부터 2010년 알았다는 전부터 거죠. 예, 예. 알았다는 거죠. 예, 변호사로 예. 돼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일정에는요. 1년에 주요 일정 하잖아. 예. 이재명 생일이 저장돼 있어요. 아 생일이. 생신까지. 예.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예. 9차 공판 때 예. 아들이 정해 놓았어요. 아 그렇죠. 아들이 김문기 씨 아들이 예. 직접 수차례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다. 들었다 옆에서 들었다. 수차례 통화. 예, 예. 이런 아들 정언이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예. 2010년에 리모델링 하면서 만났거든요. 그렇죠. 리모델링. 예, 예. 거기 리모델링 사업. 공청에 같이 갔어요. 아, 그 사진 있어요. 네, 사진 있습니다. 있습니다. 공청회 2010년 예, 예. 네 번째. 다 기억이 나네. 한참 예. 때쯤 됐을 때. 그다음에 이거 다섯 번째 예. 대장동 사업에서 전북의 그 김문기가 대면 보고를 이재명이 했다. 이걸 이제 정민용 변호사 정언이 있어요. 정민용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예. 김문기 씨가 대면 보고한 게 많아요. 유동규하고 같이 사업했던 사람이죠. 예.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 예, 예. 이게 그 다섯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2015년에 호주, 뉴질랜드 10박 출장 간 거 있죠. 네. 요게 6번째. 네. 그다음에 그 7번째는 출장 갔을 때인데 네. 골프를 치는데 카트 운전을 했어요. 카트 운전했던 그 캐디가 없어요. 거기서. 예. 예. 꼭 김문기 씨가 해줬다고 이재명 차례 예, 옆자리에. 예, 예. 이게 7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게 8번째 요트를 아, 비용은 250만 원인데 유동규가 내고 예, 예. 유동규 니 타지 마. 예, 수행비 싸고 3명이 타가 낚시를 예. 했어요. 예, 예. 요트를. 요터. 요트를 이게 평생 뭐 몇 번 탔겠어요. 그렇죠. 아니, 요게- 기억에 남아야지. 당연히 기억에 이게 남아야지. 8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그때 이재명이 뭐라 했냐면 한 번도 눈을 마주치고 사진 찍은 적이 없다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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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예. 나무 예.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예, 예, 돌- 마주치고 돌- 예, 예. 거기에 사진이 많이 나왔어요. 예, 사진 많이 나왔죠. 그 근데- 저기 거리에서 쇼핑하는 사진도 나왔어요. 뭐 예, 예. 과일 가게 가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2015년에 예. 이재명이 이제 그 대장동하고 비례 1등 공신이다. 그래서 표창장을 아, 직접 주습니다. 김문기에게. 예, 표창장을. 이런데 그 수많은 예. 제 10개만 대표적인 게 이재명이 부인하는 예, 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 몰랐다. 이거는 기억상실증 코스프레를 아무리 가도 예, 예. 판사한테 안 통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그때 골프 치다가 이 코스를 이제 바꿔 떼잖아요. 이 코스를 이제 가서 치는데 그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는 일본의 행세. 그 스미마셍 그 그랬다잖아요. 유동규 씨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미마셍 했대잖아. 그리고 예, 자기 일본의 행세. 일본인 행세하고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오셨대잖아요. 예.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기회 그 내래 팍 남죠. 그런데 이제 골프 친 거는 기억나는데 김문기하고 친 거는 기억 안 난다. 이거는 이제 그 골프에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김문기하고 친 거 기억 안 난다. 요터는 탔는데 김문기하고 탔는지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자 어쨌든 이거 이제 그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탄핵이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저번에 이 700만 원 예상하셨잖아요. 예. 좀 변했습니까? 그때 아니요, 저는 뭐- 주진우 의원은 그 용산 법률비서관 했던 주진우 의원은 300만 원. 예. 그리고 우리 서정우 변호사께 700만 원 예상을 하셨는데 1심. 이거는 이제 뭐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 사건에 이제 그 저 판사가 한승진만 이야기했잖아요. 예, 예, 예. 한승진 부장은 이제 그 좀 불안해. 뭐 국제인권법 연구원 출신이죠. 예. 김명수가 만든. 이분은 이제 그 좀 불안한데 예. 뭐 지금 배석. 예, 배석을 저는 믿습니다. 배석 판사 혹시 배석이 아십니까? 주심 판사가요. 예, 예. 조사했죠. 아. 이학인. 이학인 판사. 야, 이분이요. 예. 이분이 로스쿨 2기입니다. 2기. 로스쿨 2기. 그러니까 이제 그 2013년 2013년에 시험이 됐다. 시험이 돼서 판사는 판사도 이제 한 4, 5년 됐고요. 4, 5년, 그 변호사를 5년 이상, 오래 되잖아요. 5년 이상 있어야지 하니까. 예. 이학인. 예, 예. 이 판사가 있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옆에 하면 더 있잖아요. 예, 그렇죠. 배석 판사. 박명, 박명. 명. 이분은요. 예. 연수원 45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사법연수원생이에요. 예, 예. 그 로스쿨이 아니고. 로스쿨이 아니고 예, 예. 완전히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사하면은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오래됐다는 거죠. 아, 오래됐다. 아, 로스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10.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선배다. 예, 예, 예. 제 말은 변호사 경력이 다 10년 넘는 됐잖아요. 예, 예, 예. 10년. 45기란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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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박명 판사는 오히려 로스쿨이 아니고 사법고시니까 사법고시니까. 거의 뭐 45기 사법고시면 예, 예, 예. 물론 이제 주심 한성진이가 30기니까 네. 한성진보다는 15년 후배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게 짬밥이 그 있다는 이야기네. 이분도 15년 경력 차입니다. 그 예. 박명. 그러니까 변호사 하다가 판사 된 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법조 경력이 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학인 주심 판사 이분이 판결 써요. 아, 판결문은 주심이 써죠. 예. 이분이 있어요. 예, 예. 이분도 이해 로스쿨이니까 예, 예. 지금 이제 2013년에 합격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11년. 그럼죠. 그건 더 위에고. 그래도. 제 말은 이제 두 분 다 소신을 가지고 10년이 넘는 경력자이기 때문에 음. 아마 이제 그 제가 이번에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하면 예, 예. 이번에 법조계에 이런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세 명이 1심에서 세 명이 하다가 배석 두 명이 의견 일치되고 부장이 끝까지 유무죄 엇갈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장이 있다는 거죠. 예, 부장이 그냥 소수 의견을 이야기해 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세 명이 합의된 의견을 선고해야 되잖아. 예, 예, 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에 쓰잖아요. 1, 2심은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통일된 건 돼야 되는데 예, 부장이 예. 얼마나 열받았는지 소수 의견이라는 게 없죠. 1, 2, 3. 예. 부장이 얼마나 열받는지 선고하면서 예. 내 의견은 이게 소수인데 아. 이 배석 2명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선고한다. 2대1로. 예, 2대1로 부장이 완전히 밀린 거예요. 왕따 당한 거야. 그럼 저번에 저기 조정 변호사께서 몇 차례 그 말씀을 하신 게 진짜네. 그러니까 그럼요. 요즘은 과거에는 이 연수원 그러니까 사시 선배가 한참 선배가 딱 부장 판사도 있으니까 다른 배석 판사들이 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법조 경력 한 5년 그러니까 검사든지 변호사든지 5년 이상의 한 사람들이 판사로 새로 임명되니까는 배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판사들은 짬밥이 있으니까 부장 판사가 하는 대로 안 한다. 그런데 그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럼요. 실제. 한성진 부장 판사도 소수 의견 낼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주심 판사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했잖아요. 다른 판사들한테 이게 양력이 잘 안 나와요. 판사들. 요즘 로스쿨은 옛날에는 이제 판사 오래된 분들은 뭐 고향이 어디고 연수원 몇 개를 오잖아요. 법조인 명부 보면. 근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로스쿨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심 판사 이학인 이분이 궁금하잖아. 취재하셨구나. 좀 이게 동료 판사들 평판이나 많이 취재했죠. 이분이 그 80년생인데 나이도 많아. 그렇네요. 80년생이면 대전 44살이네. 예, 대전 유성 여자고등학교 나왔어요. 여성입니까? 이학인 변호사, 판사. 대전 유성 여자고등학교 나오고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경제학과를 나왔구나. 서울대 경제학과. 그리고 이제 충남대 로스쿨이 2기예요. 2013년에 붙었어요. 로스쿨. 그러니까 2012년부터 로스쿨 출고하니까. 근데 이 자꾸 올해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잡혀 찍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뭐 워낙 믿을만해. 제가 물어봤더니 믿을만해. 아주 그러니까 똑똑하대. 개딸들한테 잡혀 찍히는 거. 개딸들은 이제 뭐 요것만 갖고는 못 찍겠지. 이분들이 개딸들한테 잡혀 찍히는 거 아닐까? 판사들이. 그러니까 개딸들이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개딸들이 뭐 판사를 어떻게 협박하고 합니까? 제 말은 이제 그 판사 성향을 우리도 이제 비판하다 보면 한성진은 국제인권법 연구하고 이런 게 노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저는 주심 판사가 경력이 로스쿨 2기로서 11년 됐고 서울대 경제학과 넣어서 아주 이제 그 훌륭한 평판이 너무 좋은 판사야. 초임도 이제 그 서울 남부지방법부터 판사를 시작했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세 명이요. 합의를 한다 이거예요. 합의를 하죠. 합의 순서가 단계별로 돼 있어요. 유무죄부터 합의해요. 1번 유무죄냐. 그럼 이게 뭐 한 명이 무죄라도 두 명이 유죄라면 유죄죠. 유죄로 가죠. 유무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징역형 할 거냐 벌금형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요. 징역 또는 벌금. 뭐 1,000만 원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벌금형 징역 같이 돼 있잖아요. 택이라는 거죠. 요걸로 이게 합의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수결이 벌금으로 가자. 이래 되면요. 세 번째가 액수를요 합의합니다. 액수 그리고 징역이면은 형량을 합의를 하고죠. 몇 년. 근데 그 태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벌금으로 가면 액수를 합의를 해가 가능하면 이게 그 일치하면 좋죠. 근데 일치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요즘은요 판사들 합의하러 가면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뭐 그냥 옛날로 치면 우리 그 계산기나 종이가 투표하듯이 그렇게 준비해 갑니다. 와, 요즘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3명이 안 되면 암산을 해도 되는데 전자계산기 한번 때려봐야지. 당신 70만 원. 나 250만 원. 나 750이야. 이게 빨리 나누려면 잘 안 되니까 계산기로 때려봐야 되잖아. 그래서 계산기를 갖고 간다. 투표지하고 계산기를 가져간다고 판사들이 매일 그런 이야기 해요. 왜 요거는 간단하니까 3명이 그런데 복잡한 거 있잖아. 최태원 뭐 그렇지. 조단이 막 하면 최태원하고 그 재산 이런 거요. 그것도 판사 3명이 한 겁니다. 부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 계산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계산기 두드려. 계산기 이렇게 합니다. 뭐 대법원도 그렇잖아요. 말단부터 지 의견을 말해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다수 1대1 가잖아 카운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이제 징역이냐 벌금이냐 하다가 이제 징역 쪽으로 가면은 징역을 하면은 이게 몇 개월이냐 몇 년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할 텐데 예를 들어서 1년 딱 정해지면은 그다음에는 법정 구속할 거냐 말 거냐 또 그럼 근데 징역으로 하면 더 복잡해지죠.
실행할 거냐 집행유예 할 거냐. 아, 그렇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했을 때 법정구속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마지막이죠. 이재명 징역형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 근데 그 위정교사는 나올 것 같아요. 위정교사는? 위정교사는. 근데 선거법은 보통은 이제 그 벌금으로 그렇죠. 많이 보고요. 예. 주로 법 쪽에서는 이제 그 한 300에서 700 사이에 예. 왔다 갔다. 예. 그 밑으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이 좌파 변호사들은 무죄만 무죄라 하지 70이라고는 안 해요. 차라리 봐주려면 화끈하게 무죄로 봐줘야지. 김문기 70은 쪽팔리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 그러면 위정교사에서는 이제 징역형 나오는데 그래도 뭐 법정 구속은 안 하겠죠. 법정 구속은 이제 또 하지도 못해요. 예. 그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정 구속은 국회 동의 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는 옛날에 한번 제가 방송을 잘못했는데 예. 그것도 제가 판사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견본을 봤어요. 예. 처음에 실질 심사할 때 있죠. 네.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재명. 그때는 이제 그 체포 및 구금 동의서라고 이래 돼 있어요. 체포 및 구금 동의서. 그 체포라는 거는 이제 실질 심사 하려면 48시간 동안 체포하잖아요. 예, 예. 48시간. 예, 예. 그게 체포고 여기서 판사가 구속이라고 발부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바로 구금하는. 구금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포 및 구금 동의서 2개를 받아요. 실질 심사할 때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1, 2심에서 바로 이제 예. 지금 이재명이 선고하잖아요. 예. 이럴 때는 동의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럴 때는 구금, 구속 구금이라는데 구금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받아야 돼요. 근데 대법원에서 선고할 때는 안 받고 구속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왜 그러냐? 대법원이 선고하는 땡 하면요. 네. 선고하는 순간에 배지가 탁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선고 순간에. 예, 대법원은 선고하는 순간에 그냥 예. 법정 구속 바로 하면 되고 예. 동의가 필요 없고 예. 1, 2심은 아직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법정 구속하려면 받아야 된다. 이게 공식 답변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방송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 구속은 체포동의안이 필요 없다. 예. 근데 그게 아니네요. 예. 영장 실질 심사할 때는 이제 그 2개를 동시에 받기 때문에 예. 체포영장과 그다음에 판사가 영장 발부했을 때 예. 구금 예. 이게 2개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뭐 1, 2심은 아직은 국회의원인데 예. 아무 동의가 없잖아요. 그것도 구금이니까 예. 구속이잖아요. 그런 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건 이제 확실히 이제 확인된 거네요. 예, 그건 뭐 확실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가 서류를 다 봤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법정 구속하고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미리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구속이 돼 있던지 나중에 아니면 이제 대법원에서 구속하든지. 대법원에서 구속하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이재명 어쨌든 이재명은 어떤 식으로든 법정 구속을 하든 영장을 치든 동의를 받아야 되네. 국회 동의를.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영장을 치려면 대법원 동의 확정 받아야 판결 되는 거고. 전까지는 예. 대법원 법정 구속을 예. 위정교사에서 예. 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동의를 받아야 그러니까 이제 실형 때려도 법정 구속 안 하고 아마 그대로 올릴 가능성이 많죠. 예. 조국은 이제 만약에 대법원이니까는 땡 치면은 대법원에서 땡 치는 순간에 배지가 날아가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는 이제 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조국 바로 그냥 가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저도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헷갈립니다. 예.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니까 예. 판사니까 구속 바로 할 수 있지 않냐 예. 헷갈리는데 그것도 한 번은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다. 1, 2심은 무죄 추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김혜경 씨 이제 또 소환이 됐잖아요. 예.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김혜경 둘 다 이제 그 소환 통보를 했는데 둘 다 완전히 외면을 해버렸잖아요. 외면을 하고 이제 8.18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일단 김혜경 먼저 이야기하면은 김혜경이 그 변호사가 또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 시점에 김혜경을 소환을 하느냐. 그때 안 갔으니까 지금 소환하지. 왜 소환을 하느냐 하면서 이게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올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발표로는 완전히 달라요. 아니 너무 저거 불러도 안 와서 그러면 서면으로 대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대처하자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서면 안 해 나갈래 하면서 자기들의 날짜를 선택해서 나왔다는 게 그게 어젠데 그걸 가지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김혜경을 이 시점에 소환을 하는 걸로. 그렇죠. 세 가지 이제 그 김혜경 측의 그 타산 법무부인 타산요. 네. 김칠준. 네, 김칠준 변호사. 민변의 부회장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재밌는 게 이거 성남 FC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성남시에 6급 팀장이 있거든요. FC 사건.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예상할 때 정인이 500명이에요. 그 사건에도 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납득이 안 돼. 이름이 김경수인데 동명이. 근데 야, 저는 그 말단 공무원을 왜 그 다산에 김칠준 변호사가 변호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네. 변호사비가 천문학적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밑에 부하 공무원까지도 이게 변호사비를 대주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이 김칠준 변호사가 세 가지 거짓말한 게 검찰은 7월 4일날 보냈잖아. 그렇죠. 근데 처음에. 추석에 소환한 것처럼 거짓말. 그다음에 서면 조사도 오케이 했는데 자기들이 이불로 나간 거예요. 나갔죠. 그다음에 비공개 소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포토니 선 거예요. 그렇지. 아, 맞아. 그 전에 지하 주차장원에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사진 찍히려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찰이 탄압하는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전부 이제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네. 지금 아마 이제 그 조사는요. 조사는 김혜경이는 이제 그 허훈 검사? 아니 검사가 부장이에요. 아, 지금 저 수사 단계죠. 공공수사부장입니다. 허훈 이분이 그 조사를 했고요. 아마 이제 그 이재명이는 가면요 하나 더 조사 2개 받아야 돼요. 이재명은 이제 이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법인카드고. 그러면 이제 그 허훈 부장, 공공수사부장 거기에도 조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또 6부가 있거든요. 거기 쪼개기 후원금 쌍방울. 아, 수원지검 6부에. 그것도 조사한대. 아, 그럼 같이 또 엎어서 조사하네. 한번 그렇죠.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김혜경은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이제 김혜경하고 공범인 거 법한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있고 하나 더 6부에서 서현욱. 서현욱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북 선거 기소했다고. 그렇죠. 공수처에다가 아, 맞아. 허위 공문서 썼다고 고소한 사람이 서현욱입니다. 그렇지. 서현욱. 이분이 쪼개기 후원금 또 조사한대.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아마 2개로 기소할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이재명 갈 것 같아요. 소환 안 하고 버티면은 이것도 또 체포영장 그 체포 동의안 받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만약에 안 가고 그 구인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돈봉투 6명도 그때 계속 뭐 4차, 5차까지 지금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강제로 소환을 구인을 하려면은 이거 체포동의안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7명 한꺼번에 쳐버리면 안 되나 체포동의안? 근데 저는 이재명이는 이제 갈 것 같아요. 아, 출석을. 이재명은 이제까지 7번째입니다. 아, 검찰은 잘 가네. 7번째. 아직 검찰에 안 간 적은 없어. 검찰 잘 가네. 우산소가 비틀비틀 단식하면서 맞아. 가기는 가요. 검찰 가서 또 이게 말도 많이 해요. 우리 묵비권 행사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이재명밖에 못 봤어요. 필요할 때는 또 전화했잖아요. 필요할 때는. 그때도 이제 간단히 의견서는 냈잖아요. 아예 그냥 묵비권을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내는 묵비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제 그 미리 의견서를 써갈 거예요. 혐의가 4개잖아. 배소연이를 갖다가 공무원이 아닌데 채용해가 3억 월급 준 거 있잖아. 그렇죠. 요거. 그다음에 그 관용차를 갖다가 김혜경이가 집에 두고 탔잖아. 제네시스. 5천만 원. 요거. 그다음에 뭐 과외사한테 추진비 있잖아. 2천. 업무 추진비로 가지고. 그다음에 법카 2천. 3억 9천이거든요. 아마 요걸 이게 그 의견서를 미리 써가지고 들고 가고. 질문은 이제 살짝 묵배를 가깝게 간단히 하고 아마 요렇게 써내고 그다음에 쪼개기 후원금이잖아요. 요것도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아마 저는 가기는 가는데 서류 정도로 내면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답변은 안 하고 빨리 마치는 아마 요런 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면 그러면 6위는 돈봉투 이 사람들은 갈 것 같아요. 항우나 박성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안 갈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이제 이거 허종식이가 제일 중요한. 허종식. 허종식은 이제 유일하게 똑같잖아요. 돈만 300만 원 받아서 그걸로 딱 기여된 게 유일합니다. 그다음에 현역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뭐 윤관석이나 이승만이는 뭐 돈 뿌린 것도 있고 뭐 받은 것도 있고 이승만이는 이러니까 단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니고. 근데 허종식이가 이제 징역 3개월 넣어가지고 집행유예 1년. 딱 이제 300만 원 받은 걸로 징역 3개월 넣은 거죠. 딱 이제 그 100만 원이 1개월이더라고. 맞잖아요. 300만 원이니까 3개월이에요. 그래서 윤관석이가 봉투에 100만 원씩 들었다 했거든. 그러면 이게 벌금으로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액수 주기는 힘들고 요거는 제가 취재해 봤더니 5차까지 보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못 버틸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거 안 가면 이거는 체포영장이 국회 오면요. 부결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 구속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그냥 조사만 받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부결시켜? 그럼 조사도 안 받아도 되느냐? 그렇지, 그렇지. 이게 구속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48시간 네. 조사만 와서 받으라는 네. 거잖아. 네. 이걸 이게 어떻게 부결합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로 체포동의안 온 거는 해방 이후에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구속 실질심사 동의안만 왔지. 아예 조사에 불응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온 거는 해방 이후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긴 가겠네 그러면. 저는 온다고 보는데. 시간을 다 걸어. 근데 이자들이 이제 주장은 뭐 서면으로 하면 안 되나? 그보다 차라리 우리 조사하지 말고 기소해라. 이런 건데 뭐 제가 보기에 뭐 검찰에서는 꼭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저는 체포영장까지 이제 내밀면 오지 않을까. 왜 이거가 부결 모식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돈봉투가 절반의 수사입니다. 6명이 절반이에요. 예. 외통이 사무실에. 그렇죠. 근데 봉투가 20개예요. 나머지 10개는 각 방마다 다니면서 주는 예, 거고. 거기에도 9명인가 예, 예. 특정이 됐대요. 그 사람들이. 예, 거기도. 예, 예. 그럼 이게 무더기로 아마 만약에 3개월이 확정되잖아요. 예, 예. 1심 존중의 원칙. 1심 판결이 예. 항소심 가서 아무 이유 없이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뭐 자백도 안 하고 예. 부인하고 있잖아. 예, 예. 재질도 안 좋잖아. 근데 2심에 가서 벌금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죠. 예, 예. 그러면요. 저는 보궐선거가 여기서 막 이게 외통에서 7명이잖아. 그렇죠. 허종식하고 하면 예, 예, 예. 7명이잖아. 예, 예. 그 다음에 그 옆에도 9명 있대요. 근데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인지는 말 안 하더라고. 그럼 대충 명단 재보면 될 거야. 예, 예, 예. 한 추측 끝나 6, 7명 당선됐겠지. 그러면은 한 15개 정도 보궐선거가 예상이 돼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궐선거 무더기 한다고 공천하지 마라 그랬잖아. 예, 예, 예. 근데 공천했잖아요. 예, 예, 그거 당선됐잖아. 예. 대부분. 예. 엄청난 거입니다. 2심에서 벌금으로 안 바뀌면. 예. 근데 이유 없이 바꿔줄 이유가 없고. 예.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이제 의미 없어요. 양형은. 네, 예, 양형은 그렇죠. 법률심이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항소 예. 기각 이러면 이게 저는 보궐선거 15명 예. 제한 나온다 이래 봅니다. 15명 무더기 돈봉투 보궐선거가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이 경기도 쪽에 많던데, 수도권. 경기도, 인천 이쪽에 많던데, 돈봉투 받은 사람들 수도권에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수도권에서 한 번 더 대전쟁이 한번 치러지겠네.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 되려면은 한 1년 걸리나요? 돈봉투인데 뭐 크게 오래 걸릴 게 없죠 이제는. 그렇죠. 이미 다 심리할 거 다 했잖아. 예, 예. 뭐 그래서 저는 뭐 빨리 날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쯤 4월, 10월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하나요, 지금도? 지금 이제 뭐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보는 예, 예. 1심이 한- 6개월, 예, 예. 644 이 정도 보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그 상당히 뭐 왜 이미 윤관석, 이승만이 다 재판이 예, 예. 진술 끝났고 허종식까지 받은 게 놓잖아. 예. 똑같은 조건이잖아. 예. 허종식하고 똑같아요. 증거 관계가. 예. 그러니까 저는 외통위는 금방 끝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또 10명 있잖아. 예. 요것만 이제 좀 심리하겠죠. 이게 이제- 한데 7명은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내년 4월 아니면은 딱 생각하는 게 내년 4월 아니면은 그 내후년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이러면은 내년 4월. 이러면은 내후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그다음에 그 돈봉투 말고 선거법 있죠. 예, 예, 예. 현재까지 제가 이제 엑셀로 제가 정리한 걸 보니까 11명. 선거법 검찰로 열어요. 해가지고 기소할 뭐 양문석, 이상식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정동영, 예. 이은주 예.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음.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가지고 기소할. 예. 그게 그 한 11명 돼요. 그러면은 다 합해서 이제 26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또 있잖아요. 기존에 재판받고 있어 날아갈 수 있는 게 조국. 조국은 그 대법원에서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기존 재판이잖아. 예, 예, 또 예, 있잖아. 예. 이재명, 예, 이재명. 황운하도 뭐 울산 송치 거기 또 먼저 날아가죠. 예. 황운하 예.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만 날아가면 되지 이제 기존 재판하고 있던 거 예, 예. 날아가는 거죠. 제가 얼핏 민주당만 따지면 그럼 한 26명인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171석이거든요. 예. 26석 날아가면 가만수 무너져요. 그거 전부 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이기면은. 그런데 이제 보궐선거 이기도록 우리가 준비해. 그러니까 그 준비가 진짜 잘해야 되겠네.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사상 최대로 논다고는 다 생각해요. 여소야대를 뒤집을 수가 있네. 사상 최대는 놀고. 잘만 하면은. 예전에 보니까 5명에서 6명이 날아갔더라고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선거법 같은 걸로 좀. 예, 한 6명. 이번에는 이제 그 돈봉투만 만약에 항소심만 기각돼 버리면 예, 예. 뭐
그것만 해도 예전보다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법을 무시하는 거지. 아니 300만씩 돈 봉투 받아 기소된 사람을 공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 세상에 올 줄 알고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 좀 했던 거예요. 그 이제 그것이 이제 여파가 계속 앞으로 미쳐 나가서 생각만 해도 이거 상당히 짜릿한데 이거 재보궐선거 보궐선거 해서 요새하다가 그때 이제 우리 막 한동훈도 나가고 원희룡도 나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때 다 배치 달아야지 다시. 그렇죠. 그 한동훈 원희룡 막 사람들 좀 모아놔야 되겠네요. 많이 모아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잘해야 되고 저 마침 이 토론을 할 건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의대 정원 문제에 예. 좀 신축적인 입장을 보여서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예. 1부에서는 우리 그 이재명 선거법 관련 또 최후 진술이란다. 피고인 신문한 거 그리고 김혜경 씨 소환 문제, 이재명 소환 또 돈봉투 6인까지 살펴봤는데 무더기 돈봉투 보궐선거 쏟아진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문재인 일가의 수상한 돈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